비 내린 새벽 부산 해운대의 거대한 건설 현장이 희뿌연 안개에 잠겨 있었다. 철제 펜스를 지나 좁은 출문으로 들어서자 공사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아직 시작 전인데도 공기는 이미 묘한 긴장감으로 뻣뻣했다. 어이, 거기. 무전기와 안전모를 쓴 중년 남자가 이강호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소리쳤다. 신입인가?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출입증을 내밀었다. 네,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소방감리사 이강호입니다. 남자는 출입증을 휙 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하며 걸어갔다. 따라와. 여긴 장난하러 오는 데 아냐. 사무실부터 들렀다 가자.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이어붙인 구조물. 안에는 먼지가 수북한 책상 몇 개와 싸구려 커피포트 하나가 전부였다. 강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를 따라 들어섰다. 여긴 최성우 소장님 자리야. 자네는 현장 소방감리니까 외부 협력업체랑도 엮이게 될 거고 감리 일지는 매일 정리해서 보고해야 해.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심은 필요 없고 사고만 안 나게 조심해. 감리라는 게 감시가 아니야. 그냥 적당히 찍고 사인하고 보내면 되는 거지. 그 말에 강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적당히 찍고 사인하고라니. 그게 이 현장의 기본인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복은 저기 옷장에 있다. 헬멧은 공용으로서 좀 낡았지만 쓸만할 거야. 최성우 소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강호는 조용히 작업복을 챙겼다. 바지에 잔 먼지가 붙어 있었다. 새 옷이 아니라 누가 입다 놓고 간 것 같았다. 헬멧에도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다. 강호는 말없이 밖으로 나왔다. 첫 출근의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다. 철근 쌓인 한 켠에서 청년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야, 저 사람 처음 보냐? 응. 새로 온 감리래. 또 외주 업체 돌려막기 하는 건가 보지. 요즘엔 별별 사람들이 다 오네. 강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발걸음을 늦추지도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대화는 그저 이곳의 공기 속에 섞여 있던 하나의 습기 같았다. 그날 오전 그는 소방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둘러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면과 실제 설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소화기 거치대가 없거나 스프링클러가 막혀 있는 구역도 있었다. 기록을 위해 몰래 사진을 찍던 중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이강호 씨. 뒤돌아보니 한 여성 직원이 서 있었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 회색 안전모에 기술안전팀이라고 적힌 조끼. 네, 제가 이강호입니다. 혹시, 저는 신혜진 대리예요. 기술안전팀. 오늘부터 같이 협업하게 된다고 해서요.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 처음 듣는 정중한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현장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자재 위치나 위험 구역 같은 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혜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같이 둘러보죠. 어차피 저도 오전 순찰 도는 중이니까. 강호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공사장 이곳저곳을 돌며 그는 더욱 확신하게 됐다. 이곳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었다. 서류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이름만 있는 안전 매뉴얼은 벽에 붙은 종이로만 존재했다. 점심 무렵 식당으로 향하던 강호는 작은 언덕 위 컨테이너 앞에 걸터 앉은 중년 남자와 마주쳤다. 얼굴에 묻은 먼지와 기름때, 그리고 날선 눈매, 감리 마취.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 괜히 튀면 오래 못 버텨.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더 좋아. 모른 척하는 게
이 바닥에선 오래 가는 법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담배를 털며 걸어갔다. 강호는 그가 남긴 말보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더 충격이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그에겐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한켠에 앉아 식판에 담긴 밥을 조용히 먹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다. 여긴 썩어 있다. 저녁 무렵 해가 넘어가고 현장에 붉은 빛이 깔릴 때 강호는 공사장 모서리에 홀로 서 있었다. 무전기에서는 소장님 퇴근하셨습니다라는 말이 흘렀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퇴근이 곧 해방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일은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버텨내는 일이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게 내가 봐야 했던 진짜 회사군요. 그리고 그날 밤 강호는 숙소 한켠 작은 노트에 첫 줄을 적었다. 1일차 무시, 냉대, 그리고 침묵의 구조.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깊은 곳을 볼 차례였다. 이강우 씨, 여기 감리 서명하셔야죠. 현장 책임기사 중 한 명인 조형식이 땀에 젖은 얼굴로 다가오며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3동 A 구간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완료 확인일자. 오늘 오전 9시. 이거 배관 아직 시공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조형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으며 대꾸했다. 아, 시공은 다 돼 있어요. 지금 마감 전에 잠깐 철거해서 다른 구간 먼저 처리한 거고요. 돌아오면 다시 연결합니다. 현장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유, 감리님. 다들 그렇게 해요. 오늘 인원 빠졌거든요. 그냥 그쯤은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건 사인하지 않습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조형식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걷어들인 뒤 말없이 돌아섰다. 잠시 뒤 그의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흘렀다. 야, 새 감리 깐깐하네. 좀 귀찮아지겠는데. 그 목소리를 들은 강호는 고개를 돌렸다. 모른 척하는 것도 더는 의미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었다. 점심 무렵 가설 계단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젊은 인부 하나가 계단 손잡이를 잡았다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넘어졌다. 야, 괜찮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강호도 곧장 달려갔다. 손잡이가 빠졌어요. 그냥 잡았는데 이게 덜컥 빠졌어요. 인부는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호는 손잡이 구조물을 살펴봤다. 고정 볼트가 풀려 있었고 일부는 아예 빠져 있었다. 이거 누가 설치한 겁니까? 강호가 묻자 근처 작업반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며칠 전에 임시로 잡아놓은 거예요. 철거 전에 잠깐 쓰는 거라서. 임시면 더 튼튼해야죠.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작업반장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뒤이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별것도 아닌 걸로 시끄럽게 구네. 강호는 그 말에 눈을 좁혔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고정 볼트 상태를 촬영했다. 그날 오후 안전교육이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군의 강의실로 향했다. 강호도 따라갔다. 한참 후 교육 담당자가 빔 프로젝터를 켜고 페이트 파일을 띄웠다. 내용은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야간 작업 시 신호 체계 같은 일반적인 항목들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곧 이상함을 느꼈다. 담당자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재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장은 불과 15분 만에 끝났다. 다 들으셨죠? 서명하고 나가세요. 줄을 선 작업자들은 무표정하게 서명을 했다. 몇몇은 중간에 나가버리기까지 했다. 강호가 다가가 묻자 담당자는 웃으며 대꾸했다. 다 형식적인 거예요. 기록만 있으면 되니까.
감리님도 그러시겠지만 요즘 누가 이걸 진지하게 봅니까? 강훈은 말없이 서명대장 맨 앞장을 들춰보았다. 그중 절반 이상은 오늘 현장에 없는 인원 이름들이었다. 이름 중복되신 것 같은데요. 에이, 그건 전에 거랑 섞였나 봐요. 제가 정리할게요. 말끝이 흐릿했다. 강훈은 서명부를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작업복 안쪽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2일차 형식적인 교육, 허위 서류, 불량 시공. 그날 저녁 구내 식당에서 다시 만난 신혜진이 물었다. 얼굴이 좀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보다 많이 어질러져 있네요. 처음엔 다 그렇게 느껴요. 나도 그랬어요. 처음 이곳 왔을 땐 모든 게 너무 이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내가 무감각해졌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것. 신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강우 씨는 아직 눈에 빛이 있어요.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강우는 그녀의 말을 마음 한구석에 새겼다. 그리고 그날 밤 기숙사 방 한켠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처음으로 현장의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불씨는 이미 퍼지고 있었다. 감리 어디 갔어? 날이 밝기도 전 사무실 복도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강호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눈앞에는 최성우 소장이 서 있었다. 눈매는 매섭고 손에 든 종이는 구겨져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흔든 종이는 전날 강호가 서명을 거부한 감리 보고서였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못 봤기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가 뭔지 모르나 본데 여긴 책상 물림 따위가 통하는 데가 아니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감리, 그건 구색 맞추기지. 저는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최성우는 한참 동안 강호를 노려보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 식대로 해봐.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그는 종이를 바닥에 던지듯 두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점심 무렵 자재창고 옆에서 강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정식 계약도 안 된 외부 인력들이 중장비 근처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최성우와 낯선 남자가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자, 김 사장.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봐. 말 안 듣는 데는 더는 주지 마. 그럼요, 최 소장님. 다음 달엔 인센티브도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돌아섰고 강호는 뒤편 배관 뒤에 몸을 숨겼다. 인센티브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날 저녁 강호는 소장실 옆 CCTV 녹화기를 살폈다. 박 기사님, 혹시 3구간 자재창고 쪽 CCTV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은 일주일인데요. 왜요? 장비 위치 문제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 모니터로 보면 돼요. 박 기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호는 USB를 연결해 특정 시간대 영상을 백업했다. 화면에는 최성우와 김 사장이 주고받는 인센티브 약속 장면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남은 강호는 커피를 내리다가 우연히 회의실 책상 아래 떨어진 문서를 보았다. 입찰 계약 제안서 ST건설. 도장이 빠졌고 오른쪽 상단에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눈에 띄었다. 최 소장 검토 후재 확인. ST건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강호는 그 회사가 최근 몇 차례 수의 계약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 업체 대표가 최성우와 동양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는 그 문서를 가방 안에 넣었다. 감리님, 이거 보시겠어요? 신혜진이 다가와 작은 파일을 건넸다. 며칠 전에 외부 협력사 리스트 정리하다가 이상한 지출 내역이 있어서요. ST건설이라는 곳인데 단가가 너무 높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부풀려진 거예요.
강훈은 파일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혜진 씨,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잘하셨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신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훈은 조용히 말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내야 새살이 자라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갈아엎기 전입니다. 며칠 뒤 강훈은 작업 중 고의적으로 위험한 지시에 노출됐다. 위에서 낙하물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구역 경계선을 밀어 그를 그 아래로 유도했다. 위험했잖아, 감리님. 왜 거기로 들어갔어요? 경계선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럴 리가. 작업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다.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소장님, 요즘 당신 말이 많다고 싫어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은 경고였다. 무언의 협박. 강훈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컨테이너 숙소에 앉아 녹음기를 켰다. 2025년 4월 2일 오후 10시 48분 소장 최성우 ST건설과의 수의계약 정황 비공식 리베이트 언급 녹취 확보 협력사 단가 조작 및 우회 발주 정화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정리 메모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정면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날이었다. 오전 9시 40분 사구역 외벽 작업 도중 낙하물이 떨어졌고 한 작업자가 어깨를 부여잡은 채 주저앉았다. 주변에서는 바람에 흔들린 철판 소리가 울렸다. 야, 누구 봤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아니요, 그냥 갑자기.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정확한 말을 하지 않았다. 강훈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상자는 응급 카트에 실려 있었다. 어깨는 심하게 찢어진 듯했고 작업복에는 피가 배어 있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강우가 구조 반장에게 물었다. 김종만입니다. 계약직 3개월 차예요. 사고 경위는요? 바람 때문에 낙하물이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죠. 그 바람이 경계선을 넘어서 철판을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반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곤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고는 뭐 서류만 잘 쓰면 그만이니까요. 강훈은 직접 사고가 난 구역을 확인했다. 경계선은 이전보다 좁게 당겨져 있었고 낙하물이 떨어진 위치는 일반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누군가 경계선을 줄였군. 그는 이미 이상하리만치 익숙해진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경계 조작 의혹 부상자 김종만 경위 불분명. 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작업자 몇 명에게 조심스레 접근했다. 혹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사구역 근처에 계셨나요? 저요? 아니요. 그땐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식사라뇨? 작업 시간 아닌가요? 그냥 휴게 시간이 좀 밀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작업자는 그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 그날 야간 근무였어요. 오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당우는 그가 분명 사구역 헬멧 리스트에 있었던 걸 기억했다. 사람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공포인지 체념인지. 아니, 둘 다일 것이다. 군의 전산실 앞에서 강훈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가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다. 회색 조끼에 단정한 안경, 그리고 피곤에 찌든 눈. 유태식이라는 이름이 사무실 벽에 붙은 명패에서 보였다. 감리님이시죠? 네, 이강후입니다. 전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유태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비켰다. 뭐 전산 쪽이야 말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요즘 소장님이 많이 예민하거든요. CCTV 기록, 통화 내역,
전산 접근 기록, 이런 거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누가 건드렸다는 말만 돌아도 바로 따져 묻죠. 혹시 사고 당시 사구역 CCTV 있습니까? 유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있어요. 근데 삭제됐어요. 사고 나고 2시간 후에요. 누가 삭제한 겁니까? 모릅니다. 정확히는요. 권한은 몇 명한테만 있거든요. 전하, 소장님, 박 반장 정도. 근데 간린이. 그는 주변을 한번 살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은 원래 이래요. 불 붙으면 윗선이 다 덮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 안 져요. 다 자연재해나 작업자 과시로 뭉개져요. 심지어 그런 사고가 반복돼도요. 그걸 알고도 그냥 두셨습니까? 그냥 둔 게 아니라 아무도 믿고 말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해봤자 결국 불이익은 우리한테 오거든요. 유태식은 손에 들고 있던 마우스를 내려놓고 말했다. 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조금 있어요. 예전에 백업해 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우연히 남아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직접 드리면 위험하니까 오늘 저녁에 5구역 폐창고 뒤편에서 보시죠. 폐창고요? 거기 예전에 쓰던 저장 장비 창고였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CCTV 사각지대거든요. 그날 밤 강호는 폐창고 뒤편에 도착했다. 유태식은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쓴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조그만 USB를 하나 내밀었다. 여기 어제 삭제된 구간 일부 복구해봤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강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마음을 때렸다. 고맙습니다. 류태식 씨.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강우는 USB 파일을 열어보았다. 영상은 조악했지만 경계선을 줄이고 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화면을 일시정지한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불길은 꺼질 수 있어도 기록은 남는다. 여기 파쇄실인가요? 강우는 무심한 척 자재팀 기사에게 물었다. 예. 옛날 서류 폐기하는 곳이에요. 오늘 꽤 많이 나왔죠. 계약 서류 정리한다고. 혹시 제가 폐기물 상태 점검 좀 해도 될까요? 감리 차원에서요. 자재팀 기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이거 소장님 허락 없인 좀 그런데. 강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한 10분이면 됩니다. 별 문제는 안 만들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쪽엔 CCTV 없어요. 조심하세요. 강호는 문이 닫히자마자 파쇄물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손에는 얇은 장갑을 꼈고 눈은 문서 조각에 꽂혀 있었다. 여기 있다. 작게 중얼이며 종이 조각 하나를 펼쳤다. 입금 3천만 원, ST건설 수수료. 날짜는 한 달 전. 보내는 계좌주는 K, S, W. 강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K, S, W 최성우.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게 진짜였군. 그는 조각난 종이들을 하나하나 모아 봉투에 담았다. 일부는 읽기 힘들었지만 분명한 문장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입찰 제외 업체 우회 납품 단가 상향 조정. 그날 밤 강호는 소장실로 향했다. 회식이 있다고 들었기에 최성우가 비운 시간을 노렸다. 손에 든 맞는 키는 예전 유태식이 준 도면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한 것이었다. 딸깍. 문이 열리자 그는 심호흡을 했다. 소장실은 조용했다. 책상 위는 평소와 달리 단정했고 벽에는 시공 일정표가 걸려 있었다. 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 문서와 스테이플러, 볼펜. 두 번째 서랍에는 개인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이건.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다. 날짜별로 미팅 내역, 입금 일정, 협력사 이니셜과 수수료까지 간략히 정리되어 있었다.
4.2S T 계약 3천 입금 완료. 4.5H 건설 지원건 인센티브 요청주. 그는 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조명이 반사되지 않도록 각도를 맞추며 손이 떨리지 않게 집중했다. 그때였다.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또각. 강훈은 다이어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숨을 죽였다. 문 밖 그림자가 지나갔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숙소에 돌아온 뒤 강훈은 조각난 종이들과 촬영한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입금 내역 계약 단가, 수의 계약 일정, 특정 업체에 집중된 발주 흐름. 모든 게 선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엮는 이름 최성우. 그는 작은 녹음기를 켰다. 2025년 4월 4일 오후 11시 36분 파쇄실에서 수집한 문서 조각에서 ST건설과의 수수료 정황 확인, 소장실 침입 후 다이어리 사진 확보, 계약 조작 및 리베이트 정황 명백. 녹음기 위에 손을 얹으며 강훈은 눈을 감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위험은 곧 현실이 되었고 이 위장 근무는 단순한 관찰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짓밟히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남겼다. 이제 내가 그걸 증명해야 할 때야. 서울 강남 청명개발본사 20층 비서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회장이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은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겉면엔 단 2글자.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회장실로 들어갔다. 회장님, 누군가 전달하고 간 서류입니다. 이름도 발신자도 없습니다. 박윤철 회장은 말없이 봉투를 건네받아 조용히 열었다.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 그리고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신사업 사공구 관련 리베이트 및 협력사 담합 정황입니다. 경계 조작, 안전사고 은폐, 인사 횡포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USB를 데스크탑에 꽂았다. 화면에는 사진과 녹음, 정리된 문서들이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다. 계약서 파편, 리베이트 계좌, 소장 다이어리 사진, 사고 조작 정황, 작업자, 진술 정리, 그리고 내부 제보 녹음 파일까지. 영상이 끝나자 박 회장은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은 채 손끝을 맞댄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군.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그는 조용히 비서를 호출했다. 비상임원회에 준비해. 오늘 오후로. 그리고 전 직원 대상 공지한 안에 무슨 내용으로 드릴까요? 윤리 위반 전수 감사. 사유는 신사업 리스크 재점검. 감사 총책임자는 내 판단하에 지명한다고 전해. 그 시각 부산 해운대 현장. 강훈은 소장실 앞 전기함 뒤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휴대폰으로 메일 수신 알림을 확인했다. 발신 청명개발 비서실. 제목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전사 특별 감사 실시. 내용 4월 7일부터 전 직원 대상 실태 조사. 임명제보 채널 개설. 본사 감사팀 파견 예정.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옆에서 지나가던 작업자 2명이 수군거렸다. 야, 그 메일 봤냐? 무슨 감사 뜬대. 소문엔 누가 내부 제보했다던데. 진짜일까? 아니 간리 하나가 새로 와서 좀 깐깐하다더라. 혹시 그놈이 한 건 아닐까? 강훈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철골 구조물 사이로 햇빛이 드문드문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날 오후 회장은 다시 USB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엔 사진 한 장에서 멈춰섰다. 회색 작업복, 흔들리는 카메라 속 인물.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분명히 보였다. 강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처럼 작았다. 화면을 멈추고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책상 위 서류철을 천천히 닫았다. 그 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감사 책임자는 어떻게 지정하실지 내가 직접 한다. 예.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제일 깊이 안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다.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그 도시의 소음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아주 오래전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강우야,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건 책상을 물려받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야.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키운 건 후계자가 아니라 리더였구나. 해운대 공사 현장. 강우는 복도 끝 자재창고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작업용 장갑, 주머니, 속에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에서 하나의 메일이 또 도착했다. 발신 회장실. 제목 감사 책임자 지명 박강우 이사위 초기 해저. 그는 화면을 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이름으로 싸운다. 서울본사 28층 대회의실. 임원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의자에 앉기 시작했다. 잔잔한 수군거림, 불편한 눈빛, 긴장감은 명확히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오늘 회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리감사 특별보고라니. 회장이 직접 소집했대. 신사업부 쪽 무슨 사고 터졌단 얘기도 있어. 근데 책임자 이름이 안 나왔잖아. 그게 더 찝찝하지. 긴 테이블 위 정갈하게 정리된 명찰들 사이로 커튼이 처진 스크린이 서 있었다. 마침내 10시 정각. 박윤철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임원 전원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앉으시죠. 그는 짧게 말한 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오늘 회의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 4개월간 신사업부 및 관련 부서 전반에 걸친 윤리 위반 사례 보고. 이 보고는 내가 지명한 특별감사 책임자가 맡을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이강후가 조용히 회의실로 들어섰다. 검정 슬랙스에 깔끔한 흰 셔츠, 대성그룹의 상징색인 와인빛 넥타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에 임원들 사이로 술렁임이 일었다. 저 사람 박 회장 막내 아들 아니야? 이름이 박강후. 해외에 있던 그 친구. 왜 저 사람이 감사 책임자지? 강후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상에 섰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강후입니다. 청명개발 회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한 달간은 해운대 신사업 현장에서 간리직으로 위장 근무를 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강우는 천천히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사진이 떴다. 계약서 조각 수의계약 명세서, 입금 내역서. 다음 보시는 자료는 최성우 소장이 특정 협력사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정황입니다. 총 3천만 원. 입금일은 4월 2일. 공급사는 ST건설. 대표는 최 소장의 고교 동창. 뒤이은 슬라이드에는 파쇄된 계약서 조각이 하나하나 이어붙여져 있었고 날짜와 내용이 분명하게 보였다. 강우는 말을 이었다. 또한 이 화면은 가설물 경계선을 고의로 줄이는 모습이 담긴 복구 영상입니다. 당시 작업자는 부상했고 보고는 자연재해로 조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엔 낙하물 사고, 당시 CCTV 일부가 재생됐다. 어디선가 숨죽인 탄식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는 최 소장 개인 다이어리 일부입니다. 일정별 리베이트 관리 내용, 성과 조작 지시, 계약 회피 전략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면을 멈추며 말했다. 이 모든 건 단독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분명 최성우 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헐떡이며 회의장으로 들어온 최성우가 강호를 보며 소리쳤다. 너, 내가 그 감리였어. 그 새끼가 너였어. 임원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강호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예, 저였습니다. 감히 날 감시했다고. 내가 누구 허락받고 직접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허락이요. 강호의 말은 나지막했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최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거칠어졌고 손에 쥔 회의 자료를 구겨버렸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최성우 소장, 당신의 행위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즉시 직무에서 해제합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최성우는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날 자르든 말든 이딴 회사. 그만하십시오. 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이 회사의 그림자를 이제 제가 없앨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걷는 강호에게 한 임원이 다가왔다. 강호 이사하니 감리님. 대단하군요.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리더가 되려면요. 그는 말없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밑바닥 냄새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청명개발 공식 공지에 임원 한 줄이 추가되었다. 인사총괄 책임, 이사 박강후. 신사업 조직문화 전면, 개편 및 윤리 강화, 프로젝트 총괄. 그리고 그 아래 그가 남긴 첫 번째 지시가 첨부되어 있었다. 임명 제보 창구 소리 없는 불꽃 개설 지시. 작은 불씨라도 반드시 확인할 것. 최성우 소장 오늘부로 직위에서 해제합니다. 윤리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28층 회의실 안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성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번 사안 이후 회사의 윤리 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박강후 이사가 맡을 것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후를 향했다. 그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회장은 강후를 따로 불렀다. 회장실. 예전엔 몇 번 들어와 본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수고했다. 박윤철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일 나는 내가 여기까지 해낼 줄은 몰랐다. 강후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려가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게 있더군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부패는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건지도 고민해야 해. 강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 속 불을 끌 겁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말 마음에 드는구나. 며칠 뒤 강후는 윤리경영총괄이사라는 명패가 새겨진 사무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총무, 법무, 인사, 그리고 전산팀 팀장들이었다. 이제부터 각 부서에 임명제보 시스템을 설치할 겁니다. 이름은 소리 없는 불꽃입니다. 이사님, 직원들 반응이 좋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명제보는 늘 진실과 루머가 섞이기 마련이고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강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모든 제보는 반드시 담당자가 열람 후 48시간 내에 피드백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삭제 없이 보관하십시오. 전산팀장이 손을 들었다. 혹시 최성우 소장 쪽에서 반발하거나 남아있는 인물들이 방해를 할 경우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부패지만 회사를 무너뜨리는 건 방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침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최성우는 회장실 아래 청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답변은 한결같았다. 나는 몰랐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내 지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우가 제시한 자료, 영상, 다이어리, 통장 기록은 그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윤리감사팀장이 물었다. 최성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무너지는 권력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강우는 그날 저녁 회장과 함께 건물 옥상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낮게 깔린 안개 위로 번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군요. 강우가 말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를 바꾸는 건 비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일이야. 그걸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다. 강우는 입을 다물고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도시에 불은 넘쳐나지만 온기는 드물죠. 회장이 그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너는 그 온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더 이상 후계자에게 주는 격려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회사를 맡기겠다는 전임자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이거 진짜로 임명 맞습니까? 현장 식당 옆 쉼터. 허름한 테이블 위로 노트북 화면이 희미한 빛을 뿜고 있었다. 총무과 주임이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름도 안 써도 되고 IP도 기록 안 된다는데 진짜예요? 예. 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어떤 정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불만을 말하는 자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행동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총무과 주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노트북 화면에 새로 뜬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309 북쪽 계단, 고정 볼트 빠져 있음. 3주째 수리 안 됨. 위에서 내려오다 다칠 뻔함. 이거 어제 우리가 점검해서 놓친 데인데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강우가 조용히 말했다. 소리 없는 소방관. 보이지 않던 불씨를 찾기 위한 감직이죠. 일주일 뒤 회사 게시판에 한 장의 공지가 붙었다. 임명 제보 시스템 소리 없는 소방관 운영 결과 보고 1주간 총 제보 42건. 실제 위험 요소로 판정된 제보 37건. 즉시 조치 완료 22건. 담당자 경고 조치 사건. 현장 관리자 교체 건 1건. 현장 반응은 처음엔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척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작업장 가장자리에서. 야, 그 제보 시스템 진짜 돌아간다며. 김 반장 잘렸대. 진짜로 현장 바뀌는 거야. 그거 다 쇼 아니었어. 강우 이사가 직접 읽고 처리한다잖아. 내가 지난번 위험물 방치된 거 올렸더니 이틀 만에 치워졌더라. 혹시 우리도 뭐 해볼까? 그 조용한 반응은 차츰 변해갔다. 1명씩, 2명씩. 익명의 불꽃들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야간조 휴식 시간 강제 단축. 관리자 확인 바랍니다. 계단 2층에서 3층 구간 어두움. 조명 부족. 신입 근로자에게 사비로 장비 사라고 지시함. 강호는 매일 아침 그 제보들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다. 모니터를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글줄들. 누군가는 두서없이, 누군가는 욕설을 섞어 썼지만 그 안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조용히 전산팀장에게 말했다. 제보는 곧 신호입니다. 위험, 불만, 억울함, 무관심 그 신호를 분석해서 실시간 공정 감시 체계로 옮겨주세요. 공정 데이터와 연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느 구간에 제보가 몰리는지, 그 구간의 작업 상황이 어땠는지, 관리자, 교대 주기는 어땠는지. 이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봐야 할 때입니다. 전산팀장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면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 직원 대상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실이 아닌 1층 야외 쉼터였다. 푸른색 조끼를 입은 강우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불보다 무서운 게 사람 속 침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이 제보 시스템은 단지 불만을 받는 창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걸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질문이 하나둘 쏟아지기 시작했다. 진짜로 실명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앞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이사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강호는 고개를 들고 또렷이 대답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하는 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말은 기억되고 기억은 시스템이 됩니다. 그건 제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뒤 새로 도입된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화면이 각 층 관리자에게 전달됐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구간마다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연결되었고 제보와 일치하는 내용은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사람이 감추고 넘길 수 없는 시선이 되었다. 강우는 퇴근 무렵 다시 한번 소리 없는 소방관 시스템에 접속했다. 가장 최근의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3년 전 이 회사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뉴스 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때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다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했다. 이 불꽃은 더는 꺼지지 않겠군. 오늘로 무죄의 30일입니다. 해운대 409 드디어 기록 다시 세웠네요. 총무과 주임이 회의실에서 슬며시 웃었다. 벽면 전광판에 무죄의 일수 3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현장 대리도 말했다. 작업자들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요즘은 출근 전에 먼저 안전 체크표 들고 찾아옵니다. 신입 감리사 하나가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심지어 관리자랑 작업자들끼리 점심도 같이 먹어요. 예전엔 말도 못 붙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강우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우리가 원했던 변화가 이런 거였죠. 이사님 덕분이죠. 사실 초반엔 다들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소리 없는 소방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있는 회의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현장 순찰 중 강우는 공정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이전엔 이름만 빼곡했던 표에 이제는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209 배수구 덮개 위험 조치 완료. 감사합니다. 안전반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해 이어갑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며 읽었다. 그리고 말없이 복도를 지나 크레인 있는 구역으로 걸어갔다. 노란 철제 구조물 사이로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헬멧을 다시 고쳐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방금 닦아낸 장비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있었다. 한 명이 강우를 발견하고 인사했다. 이사님, 오늘도 현장 점검 나오셨네요. 네. 바람도 선선하고 딱 좋은 날이라서요. 요즘엔 여긴 진짜 모범 공사장이에요. 예전엔 그런 말 들으면 웃었을 텐데 지금은 진심입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다. 그 말 감사합니다. 퇴근 무렵 혼자 남은 현장의 붉은 석양이 깔리기 시작했다. 강우는 철제 계단을 올라 거대한 크레인 아래에 멈춰섰다. 철골 구조물 위로 퍼지는 노을, 바람, 그리고 낮게 울리는 기계음. 그는 잠시 크레인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불길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침묵이야.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에 불이 켜졌다. 며칠 후 본사 회장실. 박윤철 회장이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청명개발 윤리경영 개편 1차 결과 보고서. 담당 박강호 윤리경영 총괄이사.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한 장, 한 장, 변화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강호 이사님 곧 도착 예정입니다. 본사 인사총괄직 인계회의 준비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준비해. 이젠 그 아이가 중심에 서야 하니까. 건설 현장은 다시 분주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질서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붙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 메모를 읽고 있었다. 그 불꽃은 이름도 없이 퍼져갔다. 그렇게 이강후의 조용한 복수는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시작으로 남았다. 그리고 불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평범한 청소복을 입고 시작된 한 남자의 위장 근무. 그는 소방관리사였지만 실은 사람들의 침묵에 불을 밝히는 소리 없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침묵에 가려진 부패를 마주하고 무관심에 숨은 두려움을 기록하며 끝내 그 불씨를 조직의 변화로 바꾸어낸 이강후의 이야기. 이 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감춰진 진실 앞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군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꾹 눌러 삼킨 목소리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 마음 한구석의 작은 불꽃이 되어 닿았기를 바랍니다. 작고 흔들리는 그 불빛이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게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소리 없는 불꽃을 만나러 오세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묵묵히 타오르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